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혜림 MC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어머. 들고 왔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우리 김혜림 MC 제가 알기로 좀 국제 스포츠 경기 뭐 대회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정말 좋아하고 네. 제가 이제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 하잖아요. 네. 볼 때 저도 달리면서 봐요. 아, 그렇군요. 저도 달리면서 내 심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잠깐 숨 참고 있을 테니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 그렇군요. 아, 진짜로 찐으로 몰입을 하시는군요. 국제 스포츠 대회가 근데 지금 있나요? 그쵸. 이 정도입니다. 아.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번 주말 23일 토요일에 개막식이 열립니다. 아, 진짜 가깝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위켄드 콘텐츠를 그 유튜브하고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에피소드가 올라온 당일에 이제 개막식이 열리는 셈인데요. 네. 참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주목도가 낮았던 아시안 게임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자연재해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뭐 국내외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사안이 너무 많잖아요. 네. 전쟁도 또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서 좀 아시안게임 주목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국제 스포츠 행사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얽혀 있잖아요. 네. 게다가 이번 아시안게임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실마리도 많이 품고 있거든요. 이모저모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일 기대되는 건 개막식. 그쵸. 개막식 모습 어떨까? 중국 하면 또 스케일의 나라고. 그쵸. 네. 뭐 불꽃놀이 이런 것도 엄청 잘하는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네. 자, 23일 토요일에 펼쳐지는 개막식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네. 근데 이번 개막식에서는요, 불꽃놀이를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이 중국 하면 또 불꽃놀이를 발명한 나라잖아요. 화약을 발명한 나라. 그런데 그런 중국이 불꽃놀이를 내려놨습니다. 이유는 친환경 기조 때문이에요. 그 중국이요. 사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친환경의 나라다. 이런 거 굉장히 어필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요. 이 친환경 기조를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어요. 네. 경기장이라든지 뭐 각종 시설에 쓰이는 전기들도 다 친환경 전기라고 하고요. 또 무엇보다 상징적으로 개막식에서 불꽃놀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삭제를 해버리면은 뭘 가지고 이 개막식을 환하게 밝힐 거냐? 그러게요. 우리가 또 휴대폰 꺼내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 안 되죠. 빛공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또 다른 종류의 빛공해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라이트 쇼를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요런 게 또 이번에 굉장히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라 가지고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꽃놀이는 없더라도 중국다운 굉장히 화려한 개막식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중국 하면 또 화려한 나라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또 불꽃놀이를 포기했다. 네. 이게 좀 되게 상징적으로 다가와요. 사실 확실히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이런 개막식 모습도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 카타르 월드컵도 그랬고요. 네. 각종 국제 스포츠 행사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 탄소 감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좀 화려함은 덜할 수 있어도 아마 맞는 방향일 거예요.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달 7일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열리는 굉장히 커다란 축제잖아요. 그쵸. 요거 할 때마다 여의도에 들어갈 수가 있네, 없네, 가면 안 된다. 한강이 지금 꽉 찼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인근 호텔의 당일 방값이 600만 원 선까지 치솟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앞으로도 이러한 불꽃 축제 지속 가능한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중국이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서 불꽃놀이 포기했으면은 우리도 한번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네요. 저는 내심 좀 아쉬웠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즐기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이트 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아시안 게임 하면은 저의 경우에는 이제 달리면서 봤던 쇼트트랙처럼 그 이제 기대하고 또 주목할 만한 경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메달을 노리고 있는 야구, 축구, 탁구, 양궁은 또 물론이고요. 수영, 펜싱, 체조, 또 육상에서는 높이뛰기까지 우리가 지금 메달 노리고 있는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목표가 일단 종합 3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경기나 틀어서 보시면 다 재밌다. 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현구 에디터는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막 수영 같은 거 원래 제가 하기도 했고 그래서 좋아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사람 마음 똑같더라고요. 저도 양궁 같은 게 재밌습니다. 이제 보통들 많이 보시는 거. 그리고 점수가 뭔가 확실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기록 스포츠 중에서도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메달 따오는 거는 좀 이제 좋은 일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메달 개수, 색깔 이런 거보다 좀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이 큰 무대에서 기량 펼치는 거를 보는 거 그 자체가 좀 좋죠. 왜냐면 요새는 옛날에는 메달 안 딴 선수들은 주목을 잘 못 받았는데 왜 지난번에 그 우상혁 선수 있죠. 맞아요. 네, 장대 높이뛰기 이런 선수들 보면은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워낙 그 유쾌한 그런 모습 때문에 아무래도 되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래서 운동에 관심 없었던 분들도 스포츠에 관심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우리 현구 에디터가 이야기해준 수영 있잖아요. 수영의 그 황선우 선수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던데.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의 그 시옷도 못 쓴 사람이지만 엄청 멋지더라. 네, 말씀하신 대로 꼭 메달 개수나 색깔에 관계없이 모든 선수들이 화려한 기량을 펼쳐줬으면 좋겠고 그걸 다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구 에디터 스포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추석 특집으로 운동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추석 특집으로 마이크로 트렌드 관련한 거를 준비하고 있죠. 네, 맞아요. 추석 특집으로 이제 23, 24 FW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9월 27일 수요일부터 3일간 저희 북저널리즘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각 에디터가 내가 주목하는 마이크로 트렌드는 뭐야? 라고 딱 짚어서 그거에서 이제 인사이트까지 끌어내는 아주 유익한 콘텐츠가 될 예정인데 현구 에디터 또 스포츠 준비했다니까 좀 예고편 좀 해주세요. 네, 이걸로 저도 결국 이제 체육을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거는 볼더링인데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트니스 문화 같은 게 확 올라갔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게 막 좀 뜨면서 그때는 사실 처음에는 좀 미관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못 만든다 하면은 너 복근 있어?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근육 사이즈를 키우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하게 됐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디 프로필 같은 것도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요. 약간 운동 트렌드가 조금 변하더라고요. 점점 수행 능력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이렇게 훌륭하지 않더라도 뭔가 점점 저 사람 운동을 진짜 잘해. 피지컬이 좋아. 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결국 결과값으로서 내 멋진 몸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새는 점점 이 과정에서의 즐거움 같은 거, 성취감 같은 거를 많이 좋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게 뭔지 보니까 볼더링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그렇게 클라이밍이랑 볼더링 하러 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저도 클라이밍 한번 해봤는데 그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마라탕 먹으러 갔는데 손을 덜덜 떨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전완근이 많이 털리죠. 이런 볼더링도 포함이 된 마이크로 트렌드와 관련한 북저널리즘 콘텐츠 꼭 추석 때 한번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저와 이제 백승민 에디터도 재미있는 이슈를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 다시 아시안 게임 얘기로 넘어와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 스포츠계의 마이크로 트렌드를 좀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이요 올림픽보다는 어쨌든 간에 규모가 작잖아요. 아시아라는 이제 지역적인 그 뭐랄까 바운더리를 정해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좀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스포츠계의 그런 새로운 시도 그다음에 뭐 새로운 뭐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혹시 우리 혜림 MC 카바디라는 종목 들어보셨나요? 카바디요? 술 이름 같은데요? 그쵸. 네. 저도 딱 듣고 그 생각 바로 했습니다. 네. 카바딘지 네. 바카딘지. 네, 그쵸. 네. 근데 이게 인도의 자그마치 국기라고 해요. 맨몸으로 하는 피구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네. 이 카바디라는 종목도 이번에 선을 보이고요. 여기에 심지어 저희 선수들도 출전을 합니다. 오. 네. 저희한테는 생소하지만 인도에서는 국기니까요. 네.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새로운 스포츠는요. 마인드 스포츠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열리는 만큼요. 당연히 바둑 들어가고요. 그렇죠. 또 체스, 브릿지, 향치, e스포츠 이렇게 5개 종목을 마인드 스포츠로 분류를 하고 오.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체스부터 좀 살펴볼게요. 체스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 그 한국 대표팀의 음. 최연소 선수가 바로 체스 선수입니다. 오. 김사랑 선수 11살이에요. 어머, 사랑 선수가 네. 나가는군요. 예, 우리 사랑 선수 11살 사랑 대견합니다. 선수 예, 네. 체스에 도전을 하고요.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너무너무 또랑또랑하고 똑 부러질 것 같아요. 똑 부러져요.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너무나 또 기대가 되고요. 네. 선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브릿지라는 종목도 굉장히 신선하실 텐데요. 요거 카드 게임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풍부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카드 게임 많이 해볼 그쵸. 사람들잖아요. 어. 그리고 또 팀워크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요. 출전 선수의 연령대가 높아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 최고령 선수도요. 브릿지의 임현 선수, 김윤경 선수인데요. 오. 73세 나이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멋있네요. 네, 사실 우리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에서 음. 뭔가 이렇게까지 70살 넘으신 분들의 활약을 볼 기회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하고 있냐 보통 양복 입고 정장 입고 뭐 메달이나 걸어주거나 그쵸, 뭐 그쵸. 개회식 선포나 하거나 이런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직접 스포츠 선수로서 아시안 게임에서 뛰게 된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네. 이게 또 마인드 스포츠가 스포츠의 범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게요. 이 브릿지에서 혼성 종목에 출전하는 김혜영 씨 63인데요. 이분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칠남인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야, 이력이 기시네요. 예, 굉장히 뭐랄까 재미있죠. 네, 예, 재미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브릿지에는요 남자, 여자 혼성 등 총 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고 하네요. 아까 듣다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네. 그 향치가 뭘까? 아, 네, 이게 중국 장기라 그래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기하고는 좀 다르게 양 진영 사이에 하천이 흐르고요. 기물별 이동 규칙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거든요.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무슨 일단 RPG 게임 같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하천 흐르는 거에서 저는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 여자, 혼성 등 금메달 3개가 걸려 있는데요. 아쉽게도 한국 출전 선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장기 진짜 잘 두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저도 지금부터 마음을 먹고 하면 제가 나이가 좀 들더라도 이런 아시안 게임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제가 또 이제 앞으로 열릴 아시안 게임에서 이현구 옹의 그 향치 73세. 예, 그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기대되는 게 사실 e스포츠예요. 네.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외국인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네네. 새벽에 가면은 안 된다 게임. 네. 한국 초등학생들이 우리를 다 바른다. 그 정도인가요? 우리 다 진다. 네네. 네, 이런 소문도 있거든요. 네, 특히 e스포츠 국가대표팀 주장인 페이커라는 선수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지금 아예 그 주장이죠, 아예? 맞습니다. 주장입니다. 네, 이게 2022년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때도 이제 국가대표 주장이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페이커 보유국이다. 그 정도로 워낙 이제 좀 국위선양하는 선수기도 하고 5년 전에 있던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였는데요. 이제 당시 결승에 올랐는데 그때 이제 이 한국 팀을 이긴 팀이 어디냐 중국이었다고. 소립전을 해야겠네. 그렇죠. 은메달에 그쳤기 네.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e스포츠에서 10년간 선수가 쭉 자기 기량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10년간
최고인 게. 근데 그만큼 그럼 이제 선수단들이 대우를 받고 있냐? 별로 그렇지 못했다고 해요. 사실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경기 중간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막 식빵으로 때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 페이커가 사실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데 이 스포츠 자체가 한국에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인터넷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지원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은 응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선수들을 비롯해서 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멋진 기량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좀 그때 이제 도쿄 올림픽 때도 한 번 있었죠. 네. 1년 전, 네. 이제 무슨 그 별빛이 네. 오는데 뭐 이제 광년을 거쳐서 오는 것처럼 네. 저희가 하는 게 지금 2023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2022 아시안 게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1년 밀려서 그래요. 작년 5월에 작년 원래 9월에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불과 4개월 전인 작년 5월에 이게 급작스럽게 그 1년 연기하자 이게 결정이 됐어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네. 이거 밀린 게 또 시진핑 주석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우리 네. 시 선생님 등장하셨어요. 자,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연기가요 결정되었던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요. 항저우 조직위원회는요. 이거 반드시 하겠다. 올해 2022년 9월에 우리는 아시안 게임을 반드시 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연기 결정이 나서 발표가 된 게 5월이었는데 불과 고로부터 한 달 전이었던 2022년 4월만 해도 이 항저우 조직위원회가 전 세계에다가 우리 준비 끝. 오시면 돼요. 네, 안심하고 오세요. 이렇게 공문 같은 걸 막 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딱 한 달 만에 연기되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연기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시안 게임에 무슨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나. 그쵸. 이게 작년 10월을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작년 10월에요.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시진핑 3년임이 결정됐었잖아요. 사실 그 2020년대 중국이 이 시진핑 3년임 전후로 나뉘게 되죠. 이 3년임이라는 게 이제까지 쭉 이어오던 그 전통을 완전히 깨면서 이 시진핑 체제를 완성하는 그런 어떤 되게 선언적인 사건이었죠. 네, 관련해서 또 북저널리즘에서도 쇼폰 발행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북저널리즘에서 이렇게 커다란 국제적인 이슈, 국내외 국제적인 이슈들은 이제 빠뜨리지 않고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그럼요. 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만큼 커다란 일이었어요. 사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예정대로 열렸다면 작년 9월 25일에 폐막 예정이었는데요. 이 폐막식이 끝나고 나서 이 커다란 국제 행사 때문에 코로나19가 또 터져버리면은 그 여파는 10월 초에 오게 되겠죠. 그러면 공산당 당대회 일정하고 딱 겹쳐버립니다.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날벼락이었거든요. 이미 선발을 선수들 다 해놨어요. 근데 1년 후면은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게 1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쵸. 당시에 이제 레슬링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 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 30대 중반 막 이랬는데 사실 스포츠 선수들이 30대 중반이다. 이거 한 달, 두 달이 아쉬운 상황인 그쵸. 것이거든요. 반면에 뭐 당시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출전을 그 포기해야만 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다시 이제 선발을 하면서 출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요런 또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시진핑 주석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되었었다. 선수들은 날벼락을 맞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3년임 레드카펫에 좀 이제 흠집이 생길까봐 그랬나 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호하게 연기를 했던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 시진핑한테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치권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정치권에 굉장히 시끄러운 뉴스가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데요. 자, 지난 목요일이죠. 죄송합니다. 네. 지난 목요일에 좀 큰
큰 일을 또 하나 이제 맞으신 많이 한덕수 생겼죠. 총리. 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 한덕수 총리도 큰 일을 맞으셨는데 근데 지금 어딨나? 이런 큰일이 나는 가운데 한국에 있지 않고 항저우에 있습니다. 자, 참가국의 고위층이 개막식에 참석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근데 지금 항저우에 어떤 나라 선수단이 또 와 있냐? 북한이거든요. 북한 국제대회 참가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북한이 거의 뭐 두문 분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근데 이게 또 큰일이 좀 있었어요. 북한이 지난 도쿄올림픽에 무단으로 불참을 했거든요. 무단 결석을. 그게 조금 있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IOC가 노발대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2022년까지, 작년까지죠. 국제대회 출전 금지를 먹었어요. 북한 대표단이 통째로. 그래서 만약 1년 연기가 되지 않았다면 북한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1년 연기가 된 덕분에 시 선생님 덕분에 이번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항저우 갔잖아요. 북한에서도 혹시 고위급을 파견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한덕수 총리와 북한 고위급의 스쳐 지나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지금 국내 언론들도 어느 정도 주목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북한에 좀 이제 정치적으로 주목을 할 만한 고위급이 파견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가지고 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사실 스포츠 경기라는 게 뭡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연기된 게 이렇게까지 좀 나비 효과를 부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시안게임 주관 주체인 이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역시도 내심 좀 연기를 원하기는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래 아시안게임이요. 연기를 좀 잘해요.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처음부터 연기하고 시작했어요. 시작부터? 시작부터. 이게 처음에 이 아시안 게임이 생기게 된 게요. 1948년에 처음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1950년 제1회 대회를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1950년이면 언제다? 한국전쟁. 우리에겐 굉장히 전쟁의 상흔이 남게 된 그러한 이제 시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950년에는 그런 전쟁도 발발을 했고 또 개최국인 인도가 준비도 덜 됐다 해가지고 1951년으로 연기를 해서 개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해부터 연기하고 시작을 했으니 그 뒤로도 뭐만 있으면 조금 연기하자 이렇게 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을 연기를 하게 됐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줄여서 OCA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내심 조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죠? 왜냐? 아시안 게임을 좀 홀수해에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요런 바람을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가 좀 갖고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올림픽 바로 전에 좀 붙어서 하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예선전 같은 거 치르잖아요. 그럴 때 아무래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아시안 게임보다는 올림픽에서 발휘를 하고 싶다 보니까 좀 스타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 조금 쉬고 올림픽에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엔 조금 소홀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이 올림픽과 붙어버리면은 마치 아시안 게임이 올림픽 경기의 전초전인 것 같잖아요. 저기 나가야지 올림픽 게임에서 만나게 될 라이벌들 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이 좀 더 흥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항저우 게임이 지금 1년 밀린 거를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 요거의 연쇄 작용으로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도 1년 밀렸으면 좋겠다. 이게 OCA의 바람이거든요. 물론 일본이 아직까지 설득을 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밀렸다는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역시
스포츠 경기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쵸?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있습니다. 네, 불꽃놀이 없는 새로운 개막식에서 이 국제 스포츠 대회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계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위크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일은 이영구 에디터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유가가 반락했습니다. 와, 최근에 정말 유가가 천장이 뚫렸잖아요. 근데 이 유가가 미국과 사우디가 군사 협력을 맺으면서 내렸다고 해요. 이 사실 중동 정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유가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알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중동을 쉽게 이해하는 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